자, 이번 시간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책, 수학익힘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였고요. 그러면 분모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분모가 클수록 분수가 작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의 크기를 보고 비교하는데 분자가 작을수록 작고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위 분수와 분모의 크기가 같은 분수는 각각 분자 그리고 분모를 확인해 보고 단위 분수일 때는 분모가 큰 게 작은 수고 분모가 같은 분수일 때는 분자가 작은 게 작은 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앞서서 또 분수에 대해서도 쭉 계속 배워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수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궁금한가요?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소수가 활용되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소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소수가 활용된 상황을 찾아보고 평면도형의 이동이 활용된 예를 찾아보고 어떤 단위와 함께 사용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뒤에 평면도형은 먼저 말할까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수는 우리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키를 잴 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키는 소수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손을 통해서도 소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뼘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면 소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으로 인터넷으로 길을 찾을 때에도 소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궁금할 때 지도에 검색해보면 킬로미터라는 단위로 소수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소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100m 달리기 선수들의 기록에서 보면 9.6초로 10보다 작은 소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소수가 사용되는데요.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공을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가늠하는 척도인 타율 역시 소수로 표현됩니다. 이번에는 마트로 가볼까요? 마트에서는 어디에서 소수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면이나 과자 같은 식품의 겉포장에는 나트륨의 양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듯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소수로 쓰여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에도 소수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자저울에 고기를 올리면 고기의 무게가 소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나 과일을 살 때에도 전자저울을 통해 소수로 나타나는 무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볼펜이나 연필에서도 소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볼펜심의 굵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볼펜들이 있고 샤프에서 보면 0.5mm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듯 볼펜과 샤프에는 심의 굵기가 소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일러에는 현재 집안의 온도가 소수로 나타나고 있네요. 집이 추운 것 같다면 보일러의 온도를 확인하고 잘 조절해야겠죠? 또한 우리가 시력이 나쁜지 좋은지 검사받을 때 사용하는 시력 검사판에서도 소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수를 통해 시력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축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은행에서도 소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금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소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생활 속 소수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다면 문제를 하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소수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무심코 지나쳐갔던 소수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쪽이에요. 자, 소수를 활용하는 방법 아까 영상에서 본 맨 첫 번째에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키를 잴 때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키를 여러분 이제 학기 초마다 쟀을 텐데 올해 빼고 키를 이렇게 딱 쟀을 때 1cm 범위 안에 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몇 cm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기가 147, 여기가 148cm예요. 147보다는 큰데 148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애매하게 1cm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키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모가 10인 분수를 통하여 소수를 알아보고 소수를 쓰고 읽어볼 수 있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지혜의 키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우리 1cm는 몇 밀리미터인가요? 그렇죠. 1cm는 10mm예요. 그러면 1cm가 아이고 1cm가 요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몇 칸으로 나누죠? 2, 3, 4, 5, 6, 7, 8, 9, 10칸으로 나누죠? 그러면 요 한 칸을 분수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몇 칸이에요? 한 칸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cm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여기까지 길이를 한다면 여기까지 길이를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10개 중에 몇 개예요? 6개. 10분의 6cm라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우리가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방법을 아니까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분수를 배웠으니까 분수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새로운 단위를 배워볼 거죠. 자, 이번에는 122쪽에 있는 1cm를 열등분을 해볼 거예요. 열등분을 해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얼마인지 분수로 먼저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있으면 좋겠죠? 똑같이 나누어야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똑같이 몇 추로 나눴는지 몰라가지고 분수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둘, 셋으로 나눴다면 3분의 2 정도 되나? 더 많이 나눴다면은 분모가 더 큰 수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그럼 선생님은 11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해봐야겠죠. 자, 123쪽으로 와볼게요. 123쪽에 1cm를 정확하게 똑같이 10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10칸이에요. 그러면은 분자가 10이 되는 거예요. 분모가 10이 되는 거예요. 총 개수가 10개니까
모가 10이 되겠죠? 분모가 10이고 짠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색칠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니까 분자가 7인 10분의 7인 분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분수가 아닌 다른 방법 소수로 나타내어 보겠죠? 전체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1을 분수로 나타내면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수직선을 10칸으로 나눴어요. 그쵸? 그 초록색 부분 말고 그냥 한 칸은 10칸 중에 한 칸이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겠죠? 분수 10분의 1을 0.1이라 쓰고 0.1이라고 읽어. 10분의 1은 0.1입니다. 소수는 10개, 100개 이렇게 단위수가 바뀔 때마다 한 자릿수씩 차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분의 1이 7개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분의 1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짜리가 7개 있어요. 그러면 총 10개 중에 몇 조각이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한 조각짜리가 7개 있는 거니까 7조각이겠죠? 자, 10분의 7이에요. 10분의 1은 0.1이라고 했어요. 0.1이 7개면은 총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1을 7번 더하던지 1이 7개니까 0.7이라고 할 수 있겠지. 0.1, 0.1, 0.1, 0.1, 0.1, 0.1 이렇게 7개가 있으니까 총 0.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쭉쭉 해서 10분의 9를 10분의 1은 아까 뭐라 했죠? 0.1 그 다음에 얘가 2개 됐으니까 0.2 0.3 0.9라 쓰고 0.1, 0.2, 0.3, 0.4, 0.9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0.1, 0.2, 0.3과 같은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고 여기 중간에 붙은 점을 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자, 소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나요? 분수를 이제 소수로 바꿔본 거예요. 10분의 1이 0.1이니까 10분의 2는 0.2, 10분의 3은 0.3 쭉쭉쭉쭉 해서 10분의 9는 0.9 이렇게 중간에 점이 찍힌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말하고 가운데 있는 점을 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은 것끼리 한번 이어볼게요. 10분의 2네요. 우리 10분의 1이 0.1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어볼게요. 여기 써놓을게요.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10분의 1은 0.1 자, 10분의 2는 10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고 10분의 6은 10분의 1이 6개 있고 10분의 7은 7개 있는 거죠? 그러면 0.1이 2개, 0.1이 6개, 0.1이 7개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은 쉽게 이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네, 요렇게 0.2 있고요. 10분의 6은 0.6, 10분의 7은 0.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서 종이 개구리가 종이개구리로 우리 멀리뛰기 놀이를 했대요. 종이개구리가 뛴 거리를 우리가 각각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는 1m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까지 갔어요. 여기 발끝을 보는 거예요. 한 칸을 갔고 수일이는 하나, 둘, 셋, 네 칸을 갔네요. 자, 그럼 각각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먼저 슬기는 한 칸밖에 못 갔어요. 그쵸? 10개 나눈 것 중에 한 개. 그래서 0.1만큼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수일이는 4칸 갔어요. 10분의 1 하나, 둘, 셋, 넷 4칸 갔습니다. 자, 그러면 슬기는 10분의 1m를 뛰었으니까 0.1m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수일이는 10분의 1이 몇 칸 있었어요? 10분의 1이 4칸 있었어요. 그러면 10분의 4만큼 갔으니까 0.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0.4m. 0.4m. 까지 갔습니다. 자, 밑에 빈칸 채워볼까요? 자, 10분의 1은 아까 0.1이라고 했어요. 그쵸? 하나씩 늘어날수록 분수랑 소수랑 똑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소수로 0.5예요.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은 10분의 5가 되겠죠? 10분의 6은 소수로 나타내면은 0.6. 0.8은 10분의 8. 자, 어렵지 않죠? 125쪽으로 넘어올게요. 색칠한 부분을 분수랑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그럼 일단 분수로 먼저 나타내어 볼 건데,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체 칸수를 세보고 색칠한 칸을 또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에요. 총 10칸이에요. 총 10칸이면 얘가 분모가 되겠죠? 색칠한 건 몇 칸이에요? 한 칸. 자, 10분의 1은 0.1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분수로 10분의 1, 소수로 0.1. 자, 요거는 똑같이 10칸이고요. 그럼 1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네요. 10분의 7은 소수로 바꾸면 그렇죠. 0.7. 그리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 얘네요. 그럼 분수로 먼저 나타내면 분모가 10이고 색칠한 게 셋, 넷, 다섯, 6칸이니까 분수로 10분의 6. 소수는 0.6. 얘도 마찬가지로 총 10칸이죠. 10칸 중에 3칸이 칠해져 있네요.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10분의 3. 이고 소수는 0.3입니다. 0.5는 0.1이 몇 개인가요? 1이 몇 개 모여야 5개 되죠? 그죠? 5개 모이는 거에 똑같아요. 0.1이 5개 모여야 0.5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0.1이 7개라면 0.7이죠?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바꿔볼게요. 10분의 2는 0.2, 10분의 8은 0.8, 0.4는 10분의 4, 0.9는 10분의 9.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란 0.1, 0.2, 0.3과 같은 수고, 여기에서 점을 나타내는 건 소수점. 자, 오늘은 분모가 10인 분수를 통해서 우리가 소수를 알아보았어요. 분모가 10일 때 우리는 0점 하고 0점 뒤에 분자를 붙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소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82, 83쪽은